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일본의 벽이 왜 하필 한국 기업 하나 앞에서 깨졌을까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흔히 말하는 그런 훈훈한 기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회사가 14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수백억 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끝내 손에서 놓지 않은 기술이 하나 있어요. 직원들조차 이거 진짜 되긴 되는 겁니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고, 업계에서는 그냥 일본에서 사다 쓰지 왜 사서 고생이냐는 비웃음이 14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의 끝에서 일본이 50년 넘게 혼자 쥐고 있던 꿈의 소재 시장에 드디어 구멍이 뚫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남죠. 첫째, 매년 그렇게 돈을 쏟아부으며 적자를 보면서도 이 회사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일본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이 기술을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미리 충격적인 숫자 하나만 던져드릴게요. 이 시장에서 일본의 도레이라는 회사 단 한 곳이 전 세계 물량의 약 66%를 혼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대 강자 앞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건 어느 기업이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진짜 주권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언론은 보통 이 사건을 효성이 일본을 따라잡았다, 딱 이 한 줄로 정리하고 끝냅니다. 근데 그 한 줄 뒤에 깔린 14년,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짚어준 보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줄 뒤를 표면과 동기와 결과 세 층으로 나눠서 한 칸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표면보다 그 아래가 훨씬 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소재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은 탄소 섬유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검은 실인데, 이걸 여러 가닥으로 정성껏 엮으면 그 어떤 것보다 어마어마한 강도를 갖게 됩니다. 같은 무게의 강철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에서 14배는 더 강해요. 그런데 무게는 강철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비유를 들면 이래요. 손가락 한마디 굵기의 탄소섬유 다발 하나가 1톤짜리 승용차 2대를 동시에 들어올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래서 별명이 꿈의 신소재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은 더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타는 보잉 787 같은 최신 여객기 그 동체의 절반 이상이 이 탄소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가벼우니까 연료가 덜 들고 그러니 더 멀리 나는 거예요.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 이 11보람에 이 소재 없이는 단 한 대도 못 만듭니다.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과 인공위성 미사일, 수소차 연료 탱크, 풍력 발전기 날개, 고속철도 부품, 심지어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까지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분야의 핵심 재료로 들어가요. 그래서 첨단 산업의 쌀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두 곳뿐이었다는 겁니다. 일본과 미국, 그 중에서도 일본의 위세가 압도적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도레이 한 곳이 세계 시장의 약 66%, 일본 기업을 다 합치면 70%가 넘는 물량을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도레이는 1971년에 상업 생산을 시작해서 50년 넘는 세월 동안 누구도 넘보지 못할 초롱성을 쌓아 올렸어요. 보잉 787 한 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탄소 섬유 시트만 수백 장인데 이걸 거의 도레이가 전담해서 공급했습니다. 787이 하늘을 날 때마다 도레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아주 구조적인 그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한테 무서운 일이냐?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나라가 최신 전투기를 만들고 싶어도, 우주로 로켓을 쏘고 싶어도 기술을 쥔 쪽이 안 팔겠다 한마디만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소재 하나를 틀어진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방과 미래 산업까지 손안에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50년 독점이라는 건 곧 50년 동안 일본이 그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 하나가 돌멩이를 들고 걸어 나옵니다. 한국의 효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은 이 도전을 어떻게 봤을까요? 2010년대 초반 도레이의 한 임원이 한국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 수준으로 탄소 섬유를 만들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100년이라는 건 그냥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100년이라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뒤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만만했냐? 이 기술이 정말 미친 듯이 어렵거든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500도가 넘는 고온의 가마 속에서 끊임없이 구워냅니다. 이 과정에서 분자 배열이 단 1도만 어긋나도 온도가 5도만 잘못돼도 강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수십 년의 노하우와 천문학적 투자 없이는 절대 못 만드는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런 기술의 효성이 2008년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해요.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자체 기술 보유국이 된 겁니다. 2013년부터는 전주 공장에서 양산까지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결국 해냈네, 이야기 끝났네 싶으시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걸 판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진짜 지옥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거든요. 탄소 섬유는 사람 목숨이 달린 비행기와 우주선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회사 제품만 깐깐하겠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효성 제품은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차갑게 외면받았어요. 도레이는 수십 년 쌓은 신뢰가 있는데 누가 신생 한국산을 선뜻 사주겠습니까? 심지어 국내 기업들조차 더 검증됐다며 도레이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벽은 가격이 아니었어요. 항공이나 방산에 들어가는 소재는 물건이 좋다고 바로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품질이 몇 년이고 흔들림 없이 나온다는 걸 수천 번의 시험으로 증명해야 그제야 공급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걸 업계에서는 인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증 한번 받는 데만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도레이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명단 맨 위에 이름을 박아놨고요. 그러니 효성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명단에 낄 자격을 얻기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가격으로 누르고 인증으로 막고 신생 주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양쪽에서 동시에 닫아버린 거예요. 14년이라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이 보이지 않는 문턱 앞에서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일본이 그때 한 행동이 흥미롭습니다. 효성이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도레이가 가격을 확 낮춰버립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시장 경쟁이죠. 그런데 아까 그 100년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게 사실은 자신감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만들어봤자 우리보다 비쌀 텐데 누가 사겠냐? 싹이 트기 전에 밟아버리겠다. 아주 영악한 견제였어요. 여기서 모순이 하나 드러납니다. 입으로는 100년 걸린다며 우리를 깎아내렸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정반대였어요. 정말 100년 걸릴 상대라면 가격을 내려가면서까지 견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상대한테 누가 제 손해를 감수하면서 칼을 빼겠습니까? 말로는 무시하면서 몸으로는 견제했다는 것. 그건 일본이 속으로는 이미 효성을 진짜 위협으로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어렵게 기술을 개발했는데 시장에 나오자마자 가격으로 목을 졸라서 적자를 강요하는 구조였던 거니까요. 판 자체를 적자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효성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요. 2017년에 221억 원 적자, 2018년에 109억 원 적자, 2019년에도 28억 원 적자. 그 이전까지도 단 한 해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매년 수백억 원씩 탄소 섬유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일반적인 회사 같으면 진작에 접었을 겁니다. 실제로 임원회의에서는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다고 해요. 2018년에는 한 사회이사가 이 사업은 및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공식적으로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주들도 왜 돈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냐고 압박했고 일부 기관 투자자는 효성 주식을 아예 팔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회사는 버팁니다. 옛날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죠. 편한 잠자리 대신 일부러 장작 위에서 자고 쓴 쓸개를 핥으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핵심은 고생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노리고 견디느냐예요. 효성의 14년이 딱 그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현장 직원들이었어요. 전주 공장 직원들은 회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 베테랑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그만두라고 했고 자식들도 아빠 다른 회사 가지 왜 거기 있냐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 이건 회사 일이 아니라 나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나라 일이라는 말이 그 세대에게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는 남의 나라 돈에, 남의 나라 기술에 기대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금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그 위기를 넘긴 세대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남에게만 의존하면 언제든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전주 공장에서 14년을 묵묵히 버틴 그 고집은 사실 그 교훈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업을 이어받은 조현준 회장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핵심 소재 하나쯤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매년 수백억 원씩 연구 개발에 넣고 공장도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렸어요. 그러던 2019년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거예요. 다들 반도체 소재 이야기로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여름 온 나라가 반도체로 들끓을 때 정부 안에서 정작 더 무서워한 급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탄소 섬유였어요. 반도체는 그래도 다른 길을 찾으면 됐지만 탄소 섬유는 일본이 잠그는 순간 정말 답이 없는 소재였거든요. 미국 회사가 있긴 했지만 미국은 자기네 군수산업부터 챙겨야 하니 한국에 넉넉히 팔아줄 여유가 없었어요. 만약 그때 일본이 탄소 섬유까지 막았다면 우리 전투기 사업도 우주 발사체 사업도 다 멈춰 설 뻔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소재는 막히면 전 세계가 같이 아프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이 길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첨단 방산용 탄소 섬유는 달라요. 애초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히고 그나마도 자국 무기부터 챙기느라 남한테 나눠줄 물량이 없습니다. 막히는 순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본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급소를 제대로 짚은 보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었습니다. 보이는 위기보다 보이지 않는 급소가 늘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그 규제가 사실은 효성을 살렸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14년의 적자는 실패가 아니라 가장 싸게 들어둔 보험료였던 겁니다. 저 회사 왜 저렇게 미련하게 버티나 싶던 그 의문이 바로 이 순간 답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효성을 외면하던 국내 기업들이 그제야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섰고요. 2019년 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주 효성 공장을 찾아 조현준 회장과 탄소 섬유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공장을 둘러보며 효성이 이걸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본 앞에서 얼마나 약했을지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9월 효성은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합니다. H3055라는 이름의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T급이라고 불리는 최고 등급입니다. 탄소 섬유에도 등급이 있는데 낮은 등급은 자전거나 골프채에 쓰고 그 다음 등급부터 항공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T급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미사일 같은 최첨단 방산 분야에만 쓰이는 최고 등급이에요.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동안 일본과 미국 딱 두 곳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은 군사용으로 분류해서 수출을 거의 안 했어요. 한국이 돈을 싸들고 가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효성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일본이 이 최고 등급을 군사용으로 묶어둔 건 단순히 안 판 게 아닙니다. 판다 안 판다를 자기들이 정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전투기와 발사체의 운명을 일본의 결제 도장 하나에 맡겨둬야 하는 구조, 그걸 효성이 깨버린 겁니다. 이제 그 결제 도장은 우리 손에 있어요. 발표가 있던 날 전주공장의 한 베테랑 연구원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처음 입사했을 때 막 태어난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다고요. 그만큼 긴 세월이었습니다. 성능을 보면 철보다 14배 강합니다. 성인 남성 여럿이 한꺼번에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무게는 여전히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일본의 반응이요? 처음엔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일본 경제지들은 한국이 발표한 사양이 양산에서도 유지될지 의문이라며 깎아내렸고, 도레이 내부에서도 실험실 수준일 뿐 양산은 불가능하다라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효성 탄소 섬유가 실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누리호의 1단과 2단 전방 동체, 위성을 감싸는 페어링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 소재가 올라간 거예요. 결국 도레이의 한 임원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 몰랐다. 우리가 100년이라고 했던 건 사실 5년이었다. 처음엔 100년이라더니 본인들 입으로 5년이었다고 정정합니다. 나머지 95년은 어디로 갔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효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주공장은 지금 3차 증설이 한창인데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량을 24,00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세계 시장의 10% 도레이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베트남 남부에는 533억 원을 들여 새 공장을 지어 가동에 들어갔고, 미국에서는 바이오 탄소 섬유 기술 개발을 위해 189억 원 규모의 투자도 했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탄소 섬유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권위 있는 국제 인증까지 받았어요. 이 분야는 도레이도 아직 효성을 못 따라옵니다.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는 이미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연이만 4,000톤이라는 숫자도 그냥 생산량이 아닙니다. 세계 시장의 10%를 진다는 건 이제 한국이 사오는 쪽이 아니라 파는 쪽에 선다는 뜻이거든요. 소재를 무기처럼 휘두르던 그 손잡이를 이번엔 우리도 하나 쥐게 된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50년 철옹성이 왜 한국 기업 하나 앞에서 무너졌는가? 이제 보면 사실 질문이 조금 틀렸습니다. 무너진 건 일본의 성이 아니에요. 한국은 못 만든다는 50년 동안 단단했던 그 전제가 무너진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서 빠른 토끼가 자만하며 낮잠 자는 사이에 느린 거북이가 묵묵히 결승선으로 가잖아요. 14년 동안 한 걸음씩 기어간 그 거북이가 드디어 결승선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짚어볼게요. 첫째는 안보예요. 이제 KF-21도 차세대 미사일도 우리 손으로 만든 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둘째는 우주입니다. 누리호 핵심 부품에 효성 탄소 섬유가 당당히 들어가니 앞으로 더 가볍고 강한 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마음껏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죠. 셋째는 미래 먹거리예요. 수소차, 풍력 발전, 하늘을 나는 택시까지 미래 산업들이 하나같이 탄소 섬유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공의 경제적 가치를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해요. 이 모든 걸 시작한 조성래 명예회장은 안타깝게도 2024년 3월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개발 성공으로부터 약 1년 반 뒤였어요. 아무도 안 할 때 들어가라던 그분의 철학이 결국 멋진 결실로 돌아온 걸 보고 가신 셈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효성이 철옹성에 구멍을 낸 건 분명하지만 그 성을 통째로 차지한 건 아직 아니거든요.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더 높은 등급의 양산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시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어요. 이게 왜 더 무섭냐면 중국은 효성이 14년 걸려 넘은 그 인증의 벽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단숨에 밀어줄 수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힌 문으로 더 큰 덩치가 더 빠른 속도로 따라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한때 한국을 비웃던 도레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차세대 제품으로 1, 2자리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 한데 뒤엉킨 난전이에요. 적벽 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무너진 게 한 번의 싸움이었잖아요. 적벽 한 번 이겼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효성도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차세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못 만든다. 이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 걸린다던 일을 단 14년 만에 해내는 나라. 어쩌면 그게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짜 한국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